오늘은 어느 쪽이 더 좋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어떤 구조가 맞느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재개발은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이 섞인 구역을 통째로 정비해서 새 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투자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은 한마디로 직접 살면서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수도권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매수할 때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얼핏 보면 불편한 조건 같지만 이게 오히려 재건축의 강점이 됩니다. 왜냐고요? 실거주 의무와 2주택 취득세 중과로 인해 투자 목적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도 버티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구조적으로 크게 잃기 어려운 자산이 됩니다. 몸고생이 결국 리스크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몸고생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입지가 좋습니다. 지하철, 상권, 학원가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면 거주 만족도가 꽤 올라옵니다. 어차피 신축이 될 집, 고급 인테리어에 돈을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고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 단계는 계속 올라갑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조합에서 사업 시행인가로, 인가에서 착공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산의 성격이 점점 확정형으로 바뀝니다. 살다 보면 5년, 10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투기과열지구라서 10년은 묶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지연되는 단계마다 매도 기회가 생깁니다.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가 안 나거나 인가 후 3년 안에 착공이 없거나 이런 지연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용 이야기는 빠질 수 없겠죠. 재건축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현재의 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지의 재개발 대비 가격이 비쌉니다. 낡은 집이라 전세가도 낮습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금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진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신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돼 있고 공시지가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단지명만 알면 시세 흐름과 사업 단계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분에게 재건축이 더 안전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중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 규제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면서 비과세까지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재개발은 성격이 다릅니다. 직접 살기보다 자본을 굴리면서 기다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이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전월세로 살면서 투자금 전액을 넣어두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직장 때문에 이동이 잦거나 꼭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에게 더 맞는 구조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재건축보다 적게 듭니다. 빌라나 다세대를 매수하는 구조라 초기 투자금은 적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 적었던 만큼 분담금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라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기 어렵습니다. 시세가 이미 다 반영돼 있거든요. 재개발은 다릅니다. 같은 구역, 같은 평수인데 어떤 사람은 왜 1억을 더 벌까요? 그 이유는 빌라마다 대지 면적, 건물 연식, 공시지가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평가 역시 물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전자산평가 금액,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자산의 평가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전자산평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은 프리미엄도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에서 예상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면 갑자기 더 큰 평수 신청이 가능해지고 분담금도 줄어듭니다. 그 순간 프리미엄이 뜁니다. 겉에 보이는 프리미엄이 낮다고 해서 수익이 낮은 게 아닙니다. 구조를 읽은 사람에게는 낮은 프리미엄이 오히려 싸게 진입하는 통로입니다. 이 편에서 제가 신혼집 대신 재개발 입주권으로 추가 프리미엄을 얻은 이유가 바로 이 구조고 이 차이로 수억 원이 벌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세금 얘기도 짧게 짚겠습니다. 1주택자가 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매수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을 토지 상태에서 매수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취득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투자로 재개발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다만 구역별, 단계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마음고생, 이게 재개발에서는 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조합원끼리 모여있어 이해관계가 단순합니다. 재개발은 다릅니다. 상가,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투자자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분쟁도 잦고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회가 큰 만큼 그 무게도 비례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어느 쪽이 더 좋냐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내 상황에 어떤 구조가 맞느냐가 맞는 질문입니다. 직접 살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재건축, 자본을 굴리면서 기다리고 싶다면 재개발, 그리고 둘 다 전제가 있습니다. 몸고생이든 마음고생이든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의 선택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